Access granted. You're connected to the ghost station. We are the children of We are the children of darkness, the friends of the moon and friends of moon and stars. stars. Now, Now, you are one you are one of of us. us. Welcome. Welcome. 철강소에서 온 편지. 어느 날 집 앞에 한 철강소에서 이런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이 배달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매일 저희 철강소의 갖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견디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귀대개 도움에 힘입어 이번에 더 큰 곳으로 가게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위치는 어디입니다. 언제라도 들려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인근 주민들에게 모두 이렇게 보냈더군요. 정말 우리 집 이사 온 지 1년쯤 된 후로 지금까지 일요일도 쉬지 않고 쇠톱으로 자르는 소리에 시달리다 못해 만성이 돼버렸거든요.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소리. 데스메탈하고 같은 레벨일걸. 밥벌인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1년 된 사람도 이런데 정말 수년, 길게는 10수년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배려하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리고 찾으셨다면 감사의 문구 몇 줄 보내세요. 아마 더 큰 보답의 편지로 돌아올 겁니다. 신해철의 Ghost Station. 읽어드린 글은 우리 식구 윤순애 씨의 글이었는데요. 읽고 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무척 캥기면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왜 이렇게 캥길까에 대해서 매우 논리적인 분석과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봤습니다. 캥기는 이유는요, 주위에 제가 신세신 분이 엄청 많은데 지금까지 싸가지 없이 입 싹 씻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저 자신이라는 녀석을 생각해봤을 때 앞으로도 반성을 하고 지금까지 유언무언으로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시하고 그럴 만한 싸가지나 뭐 이게 있느냐, 성이나 마음은 있는데 안 되더라.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 별명이 손가락 부러지네였는데 되겠습니까? 생각해보니까 1. 신세신분 무지 많음. 2. 보답하거나 감사 인사할 가능성 없음. 여기서 이제 선택의 갈림길이 있대요. 원래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면 마음 편하게 살 것이고, 참 죄송스러운데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계속 미안해하면서 살아야 되고, 어느 쪽을 택해야 될 것이냐. 여기서 그냥 미안해하면서 사는 쪽을 택하면서 계속 미안해하되, 그러나 뭐 연하장이나 이런 거는 신경 쓰지 말자, 지금처럼.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 이상을 요구하지 마세요. 나 미쳐. 그래도 아예 까먹고서 완전히 신경 안 쓰고 사는 것보다는 좀 낫잖아요. 미안해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알았어. 거기까지. 본조비의 Living on a Prayer로 경쾌하게 시작해봤습니다. 역시 공연을 할 때는요, 본곡에서 노래도 잘해야겠지만 끝날 때 그걸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지기 징징징 끌면서 깝십니다 뭐 이거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노랑머리 네온군. 미용실에 갔다가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답답해 보여서 그냥 탈색했습니다.
원래는 원색 파란색으로 하려고 했는데 비싸더군요. 정말 노랑머리가 되더군요. 색깔도 예쁘고 제가 얼굴이 하얀 편이라 잘 봤더라고요.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11시가 넘어서 친구분들과 노시다가 얼큰해진 우리 마님이 들어오시더군요. 저 보더니 그 자리에서 우시대요. 24살이나 된 놈이 졸업반이 돼가지고 미쳤대나 뭐래나. 범생이에다가 착한 아들 컴플렉스로 무장한 녀석이 갑자기 저러고 나타나니 놀랄만도 하겠죠. 하지만 계속 이러고 있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한 달 정도 지나면 귀찮아서라도 검은 머리로 돌아갈 터. 저는 오바라고밖에 할 수 없는 반응을 쉽게 수긍할 수가 없네요. 신도림역에서 스트립쇼를 참 하지는 못하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탈 정도로 생각하면 될 터인데 얘기를 해서 내 입장과 나 미친 거 아니다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대화하려고 했는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자신의 주장만을 강조하대요. 내 부모님은 대화가 통할 거라고 자신을 하고 있었는데 기존의 기성세대들과 다를 것이 없으니 다소 실망스러웠습니다. 크 적반하장.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못한다는 것이 한심했고 저는 언제쯤 완전한 성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을까요? 네 온군. 어머니께서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치신 이유는요. 자기가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인으로 앞으로 취급을 하게 되고 머리카락 색깔의 간섭을 하지 않게 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자식은 성인이 됐건 환갑이 됐던 그저 어머니들 그러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노모가요. 아들이 60 넘었는데 얘 너 저 그 오두방정 그 떨지 말랬지 앉아서 다리 뭐 이러면서 막 야단치고 그러시잖아요. 그 성인 됐다고 해서 자기 몸 하나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으면 다리 떤다고 야단 맞겠습니까? 그냥 원래 그러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알고 계세요. 머리 노랗게 물들였다고 집에서 난리치면서 우시는 엄마 있는 것도 나름대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 엄마는 포기한 지 오래됐거든요. 예전에 언제야 제가 고3 올라갔을 때 한번 술 먹고 집에 들어갔더니 거의 난리 부르스 나가지고서는 그랬던 것을 아마 마지막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는 거의 그냥 내놓은 자식 취급으로 지금도 외손자를 돌보는데 바쁘시기 때문에 아들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시답니다. 엄마 방송 듣고 있지? 치 그래 봐 자꾸. 예. 자, 이 노란머리 씨는 괜찮은데 걷다 리플 달면서 염장 지르는 사람 뭐야? 아니 다른 사람이 짜증이 난다고 글을 올렸으면 위로는 못할 망정 염장. 이 글 제목 까만 머리로 염색했다고 집에서 엄청 미움받고 있다. 엄마 수건 좀 줘. 냅다 던지고 휙 돌아선 엄마에게 엄마 왜 날 그렇게 미워해? 까만색 보기 싫어. 그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중얼거린다. 까만색 바보 같아. 넌 노란색이 어울린대. 노란색. 단지 까만색 머리카락을 가졌다고 미움을 받고 있지만 난 오랜만에 보는 내 까만 머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걸. 오늘도 쇼윈도우에 비친 내 까만 머리를 보며 혼자 씩 쪼개며 만족한다. 정말들 심하다. 요즘 게시판 단속 활동을 벌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원봉사 경찰 모집해가지고요. 말 안 듣는 사람들, 이 고스트 스테이션이 여러분들에게 물리적으로 직접 제재를 가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지금 무지하게 날뛰고 계시는데 자원봉사 우리 경찰대를 모집해가지고요. 이 말 안 듣는 분들한테는 집으로 폭탄 메일 날리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끝말잇기 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말랬지. 심지어는 거기서 대마왕 갈구려고 하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공공연한 반항까지 일삼으면서 거기서 끝말잇기를 한단 말이죠. 예, 두고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거기 있는 남들이 올린 글 다 따라다니면서 리플 다는 분이 있어요. 백수지, 알아. 백수 아니면 그렇게 할 시간을 낼 수도 없고. 자, 알겠는데 검색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리플은요 보시고서 정말 마음에 드는 글이나 이런 내용 있는 글에만 다시기 바래요. 괴롭습니다. ghoststation.lycos.co.kr입니다. 하기는 생각해보니까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DJ놈 본인이나 듣는 여러분이나 엄마 아버지 말 더럽게 안 듣는데
뭐 제가 하는 말을 듣겠습니까? 대마왕님, 일을 어찌하면 좋나요? 저는 밤에 일하며 방송을 애청하는 일꾼이라 낮에는 외출을 삼가면서 태양을 피해 다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낮에 학원이나 다니려고 밀린 카드값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방역. 항상 귀에 꽂고 다니는 이어폰에 열중하면서 문득 현재 여기 영등포임을 확인했습니다. 밤을 새고 졸린 눈을 비비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워크맨에서 나온 노래를 따라 부르며. 근데 문득 지하철이 정지해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당연히 영등포 다음이 신길역이려니. 근데 이런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어느덧 지하철은 대방역에 당도해 있음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황급히 저는 닫히고 있는 전철문에 반사적으로 들고 있던 다이어리를 끼워 넣었습니다. 전에도 몇 번 해봤는데 제 다이어리 두께면 문이 충분히 열리대요. 근데 왜 오늘따라 저는 문에 끼어 있는 다이어리를 붙잡고 약간 열려진 전철문을 작은 키로 억지로 가려가면서 노량진역까지 가고야 말았습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 참 많이도 내리대요. 저는 쪽팔리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반대편 플랫폼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이 얘기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다이어리 이상 없나 확인됐습니다. 카드도 다 멀쩡하고. 다행스러운 한숨을 쉬면서 마지막으로 비닐 포켓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퍼를 여는 순간 정체 모를 소량의 액체가 스르르 흘러내리더군요. 몇 달 만에 보는 햇빛에 반사돼서 그거 참 예쁘기는 했는데 그 액체의 정체가 뭘까 궁금해진 저는 의자에 앉아서 비닐 포켓을 뒤집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모조리 꺼내봤습니다. 화장품인가? 근데 비극은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앞불싸. 한 달쯤 전에 사서 넣어둔 콘돔 비닐들이 터졌더라고요. 그중 하나는 노란 얼굴을 아주 수줍게 비닐 밖으로 반쯤 드러내고 있었고요. 전 무지하게 쪽팔려서 소지품들 구겨놓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터진 콘돔을 버리려는데 오늘따라 집에 있는 휴지통이 깨끗이 비워져 있더라고요. 빈 휴지통에 콘돔만 달랑.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 버려놓고 가면 혹시 우리 어머니께서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문득 두렵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콘돔을 연구하고 있나 보구나, 여러 개를. 아니면 밤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과일 깎아주시면서 다정하게 어깨를 쓰다듬으시면서 그럴지도 모르죠. 아이고, 우리 써니 아직도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애기 같아. 너 방에서 풍선 불고 놀더라? 이럴 수도 있겠지. 전 두루마루 화장지를 한 1m 끊어서 둘둘 말아서 버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 그 모양새도 과히 보기 좋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처리를 위해 집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에 와 계시는데 쓰레기통 뒤지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앞으로 낮에는 돌아다니지 말아야지. 상당히 찝찝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몰라가지고 절절절절절절 그거를 싸가지고 휴지에 둘둘 말아서 쌌으면 방 휴지통에 버리지 말고 들고 나가서 저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잖아요. 참. 그리고 그거를 왜 다이어리에 넣고 다니냐고. 다이어리에. 지갑 맨 안쪽에 넣고 다니란 말이에요. 거기 조그만 그 칸 보면 딱 사이즈 맞는 칸이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묻지는 마. 그리고 당신이 그걸 사용하게 될 때는 지갑이 필요하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 콘돔이라는 게 개발되기 전에는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도 들으세요. 성교육 얘기도 되고 재밌는 옛날 얘기도 되니까. 옛날에는 콘돔이라는 이 혁신적인 피임 기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피임을 하는 게 정말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온갖 대용품들을 쓰고 그래야 됐었는데 처음에는 동물 창자를 가지고 만들었대요. 근데 이게 아주 귀하고 비싸고 막 이러니까 그 당시엔 일회용이 아니고요. 한 번 쓴 다음에 계속 빨아가지고 계속 썼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걸 개발한 사람 있잖아요. 영국 사람이었을걸요. 저기 자귀 받았어요. 자귀. 귀족으로. 그것으로 보아 그 당시 그게 개발됐을 때 평민 귀족뿐만 아니라 왕까지 무지무지하게 기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그 개발했던 귀족 자귀까지 주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성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콘돔을 개발한 공으로 귀족이 됐으면 콘돔경, 콘돔 백작, 콘돔 공작 이런 이름 붙었으면 괜찮겠네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글 가운데서 왕따 선생님 무너지는 교실, 학생이 수업 숙제 거부 봉변당한 교사 퇴직도, 교권 실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일부 학생들이 자신을 가르치는 교사를 왕따시키는 현상까지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 A여고 2학년 교실 왜 숙제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영어 교사의 나무람에 한 학생이 선생님은 모르셔도 돼요 라며 당들하게 대들었다. 이어 터져나오는 학생들의 웃음소리 속에 40대 여교사는 어쩔 줄 모른 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수업이 끝난 뒤 선생님에게 그런 말을 해도 괜찮으냐라고 묻자 한 학생은 실력도 없는 선생님인데 어때요? 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학생들에게 봉변을 당한 여교사는 20년 가까이 교단에 섰지만 이토록 학생들이 교사를 무시한 적은 없었다 라면서 매를 들거나 꾸짖으려고 하면 그 학생들의 친구까지 함께 교사에게 대든다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 같은 선생님 왕따 현상은 초중고교를 가리지 않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남녀공학인 중학교에서 도덕교과를 맡고 있던 한 50대 여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고 숙제도 거부하는 등 전형적인 선생님 왕따에 시달리다가 결국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교사들이 스스로 진단하는 이 같은 현상의 이유는 두 가지. 학교 수업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신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교사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었다는 것과 아이들이 버릇없게 자랐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자녀를 구김살 없이 개성있게 키우는 것이 사회적인 흐름이지만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렇군요. 슬픈 일이죠. 무지하게 슬픈 일인데. 자, 교사들이 스스로 진단하는 현상의 이유는 두 가지. 수업에 대한 불신으로 학원 의존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내용에 대한 불신 때문일까요? 정말? 그거밖에 없을까요? 아이들이 버릇없게 자랐다. 근데 사실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라는 얘기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다음 세대는 버릇없이 보이는 건데 뭐 요즘 애들이 버릇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없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못 느껴요. 그래요. 그렇다면은 그 분석이 맞는지 다음 글을 한번 봅시다. 어제 우리 학교에 교육부 장관인지 총리인지 하는 인간이 왔다. 그 때문에 우리 학교가 그 전날부터 얼마나 꼴값을 떨어대는지 몰랐다. 말투는 약간 거칩니다. 예, 그냥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아니, 청소만 하면 될 것이지 왜 벽을 닦게 하고 바닥을 닦게 하는지. 우리 학교가 30-40년 된 학교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 학교 이사 온 지 3년밖에 안 된 학교다. 정말 웃기고 기가 막혔던 건 그 청소시키겠다고 시험 끝나는 날 교문 잠궈버렸다는 거다. 우리 학교의 가식은 그 다음날 높은 사람이 오면 퍼펙트하게 드러난다. 갑자기 안 하던 체육 수업을 한다. 체육 선생님 쫄아가지고선 그 사람 오지도 않았는데 처음으로 수업을 했다. 글이 아주 험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거짓말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이쁘고 시설 좋은 학교였다. 여름에 에어컨 바람에 감기 걸릴 정도니까. 이 시설 좋은 학교에서 뭘 보겠다는 건지 정작 보려면 변두리에 있는 쓰러져가는 학교 가서 보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아무튼 하루 종일 짜증났다. 요즘은 깃발 흔들러는 많이 안 나가지 않나요? 저는 중학교 때는 외국에서 국가원수만업 나가서 깃발 흔드느라고 아주 고생했답니다. 예. 외국 높은 사람 차 타고 오는 그 도로 옆에 학교가 있어가지고요. 무조건 동원이에요. 스승의 날, 더러운 날. 예. 짠지씨. 스승의 날에 학교에 안 간대요. 담임 선생님이나 학생과 사람들은 스승의 날에 안 오는 이유가 촌지랑 선물 안 받는다고 하고 우리 보고는 옛날 선생님 찾아가래요. 그리고요, 5월 14일은 학교 오래요. 그날 스승의 날 행사를 한대나 뭐래나. 하루 앞당겨서 선물 다 받고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들끼리 놀러 간대요.
그 뒤에 있는 글은 감정상 지나친 글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엄마가 가져가라고 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도 스승의 날 때 선생님한테 선물 갖다 줬다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거 알지만 우리 엄마는 없는 돈에 선물 준비한다. 돈 아깝다고 줄 필요 없다고 나는 엄마랑 싸운다. 그래도 우리 엄마의 물리적 억압에 못 이겨서 나는 가져간다.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그럼 학교에서는 애들이 난리다. 얘들아, 누구는 돈이 넘쳐서 이러냐. 그 자식들은 돈으로 실기 맡으려고 하냐고 난리들이다. 한마디로 친일파 혹은 버러지 취급받는다. 양쪽에서 지랄이다. 가져다 주는 짓은 미워해도 친구는 미워하지 마쇼. 지네 엄마가 시켜서 하는 짓이니까 그놈도 불쌍한 놈이여. 이게 웬 난리 부르스 삽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에 대한 교권 실추된 지 오래라는 것도 동감하고, 그리고 뭐 요즘 학생들 만만하지 않다는 것도 알겠고, 그리고 제 친구들 가운데서도 선생질 하는 애들이 몇 있는데요. 왜냐면 이것들은 지들이 꼭 선생질이라 그래요. 가끔 그 애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거 정말 선생질이지. 그런 환경이랑 주의 속에서 이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지도한다거나 이런 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지! 막 이러거든요. 본인들도 힘들거든요. 얘기해보면은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생님 상이 그래도 한 명씩들 있습니다. 그리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기억에 나는 정말 좋았던 선생님 한 분, 그분 때문에 그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단체로 싫어질 때도 그냥 말하고 넘어가고 다들 그렇긴 합니다만, 일선에서 선생님들 그 환경이 말도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그 만화가들 얘기 못지않게 열변토하면서 할 얘기가 많을 줄 압니다만은, 근데 선생님 쪽에서는 사실 불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면 교육자라는 거는 성직자하고 비슷한 뭔가 그런 거잖아요. 저의 순진한 생각으로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단체로 많이 체면이 떨어진 것도 어쩔 수가 없네요. 가령 저 같은 경우에는 이유 없이 제 친구가 인격의 상징인 얼굴을 전속력으로 선생님에게 무슨 잘못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 귀싸대기를 눈앞에서 사람이 40대에서 50대를 맞는 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정말로 눈이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부터는 뭐 교육자다, 선생님이다,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 잊어먹게 되는 거죠. 무슨 폐륜이나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기 전에 그 얼굴을, 따귀를 40대 50대를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심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오래 일하시다 보면은 이 남자애들 구질구질하잖아요.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러다 보면 면역이 돼버리셔가지고 몇 대를 때리셨는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친구가 그 따귀를 수십 대를 맞았던 이유는요, 거울 보고 머리 빗질했다는 이유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게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을 감으면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뵈야 되는데 안 되네. 왠지 AC/DC 생각이 나죠? 벅체리의 라이딩이었습니다. 우리가 좀 꿀꿀한 얘기를 한참 하고 나면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서 좀 웃고 농담도 하고 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뭐 농담이라기보다는 저희 방송이 그렇잖아요. 그냥 저기 뭐 지하실이나 어두운 데 처박혀서 햇빛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중충하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봄맞이에서 체육대회나 소풍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축제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아주 밝고 희망찬 이런 봄 소식, 체육대회 소식, 이런 얘기들이 도착해 있습니다. 자, 함께 매우 건전한 분위기에서 밝게 냐하하 웃으면서 한번 볼까요? 주연씨, 우리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한다. 그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는 여자농구. 그건 농구가 아니고 거의 몸싸움 내지는 욕싸움이다. 드리블 따위는 필요 없다?
패스도 없다. 무조건 공을 안고 자기 편 골대로 가서 누군가가 집어넣는 거다. 근데 또 그게 쉬운 게 아니다. 한 명이 공을 잡으면 3명의 무례한들이 달려든다. 그러면 그 무례한들에게 또 상대편 무례한들이 달려들고 힘 좋은 사람이 공의 주인이다. 저 주현씨, 지금 이 글은요, 농구가 아니라 이거는 미식축구에 대한 묘사 아닌가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골이 터져 나오면 이제 게임은 불이 붙기 시작한다. 처음엔 몸을 사리던 여인들이 순식간에 프로레슬러로 변하고 만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라도 하면 그때 입에서는 야이 쌍시운 년아 하면서 순식간에 뛰어가 긁고 치고 깨물고 꼬집고 눈빛부터 달라진다. 도끼를 넘어서서 완전히 살기를 불면서 다 죽었다 나온나를 외친다. 이런 모습들은 남자들에게 하나의 희열의 대상이다. 남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배를 잡는다. 이 모습은 진짜 보지 않으면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다. 완전 스포츠를 떠난 격투의 현장. 그래서 경기가 끝나면 그때부터 완전 욕대항전이고 서로 씹기 퍼레이드다. 저 반팔티년 싸가지부터 초록 손톱 열나 째빌 재수만땅 밤길 조심해라. 밤길 조심해라 하는 그녀들의 얼굴이나 팔꿈치엔 긁혀서 피가 맺혀 있다. 그것도 모르고 이성을 잃은 그녀들은 내년에 다시 나갈 각오를 다진다. 그리고 체육대회가 끝난 다음날 서로를 경계하며 곱게 화장을 하고 참한 모습으로 학교를 온다. 여자들 싸우는 거 구경하는 거를 남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여자들 싸우는 거를 캣파이팅이라고 하는데 고양이들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캣파이팅 특집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도 꽤 많이 팝니다. 그리고 인터넷 뒤져보면은 요 캣파이팅만 모아가지고 또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게 어디냐? 무슨 건전한 봄 소식 2탄입니다. 잘못 골랐어. 오늘은 왠지 하얀 양이씨. 저희 학교가 요즘 축제 기간입니다. 축제 기간. 빛나는 햇살과 봄바람, 그리고 건강한 청춘들이 이렇게 건전한 나날을 보내고 있네요. 다 늙은 중딱 4학년이라 직접 참여는 안 하지만 구경은 쭉 다니거든요. 조그만 것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엊그제 야간에 개막한 장기자랑에서 우리과 이쁜 애기들이 상을 탔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송판 격파, 공중회전, 제비돌기, 사발면 던지기, 사탕통 발로 차서 깨부수기, 풍선 터트리기, 불 뿜기, 불 먹기, 불 타넘기 등등등. 학과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차력을 온몸을 던져 보여주더군요. 우리과 광고 홍보학과. 상상해 가십니까? 이거 실제로 보면 거의 예술입니다. 이날의 감동을 이어받아 오늘 밤엔 꽃미남들의 코요테 어글리 쇼가 진행이 된답니다. 상상만 해도 행복해라. 마왕님 꽃미남 쇼를 위해 한 곡 땡겨주시라요. 건전한 봄 소식 지랄났다. 날 샜어.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가 심야에 모여서 이렇게 건전한 그렇지 뭐. 이거 한 가지만 당부해 드릴게요. 게시판 가보면은요, 학교 불량 서클이나 조폭애들 모여서 노는 것 같아요. 말 좀 곱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손님 다 쫓지 마, 좀. 새 손님들 들어와가지고, 어이구, 잘못 들어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러다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뭘 그렇게 글을 이상한 거 하나 올렸다고 단체로들 쪽을 주십니까? H.O.T 해산과 관련된 얘기들 더 이상 게시판에서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제가 H.O.T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감정이나 그런 거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H.O.T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그거는 평소에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루머네요. 그런 얘기 한 적 없으니까 이제들 그만들 싸우고 교통정리 다 됐나요?